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패널분들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 정돈되는 사이에 계속 말씀 제가 드려야 되겠죠. 네, 요즘 좀 바뀐 느낌은 네, 자리로 예전에 대학원생 분들은 랩실 과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표준화에 끌려다녔다라고 보여졌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과제는 똑같겠죠. 과제가 있어야지만이 뭐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표준을 할 테니까요. 조금 바뀐 부분은 그래도 표준화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자리를 다 잡아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그 패널 토의 주제는 사실 앞으로 이러한 그 표준 전문가를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잘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앞서 저희 그 대선배님들 뭐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과 지원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해주면은 당연히 네, 가능하지만 처음 이제 표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 뭐 본인들은 스스로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경험을 못 해보셨거나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한 도전조차 시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한지 박사께 처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대학원생으로서 표준화한 교육도 받으시고 표준화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경험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뭔가 하나가 이렇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다라기보다도 이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의 경우에는 지금 FCM이라는 애드워크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작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 어떤 국가들이 이제 그러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requirements라든가 use cas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해서 '아 얘들이 정말 필요한 표준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이제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맞나. 그리고 그 지금 기반 기술들이 잘 모여서 충분히 표준화를 진행할 만한 그런 여유가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해 가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이제 표준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 이런 식으로 표준이 진행이 되는구나.'를 공부할 수 있게 된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을 때 목표가 있으셨을 건데 혹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뭐 연구 방향성이라든지 진로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있으실까요? 어 연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시야가 확대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떠한 기술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제 그 기술을 하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쭉 개발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표준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이런 표준이 실제로 쓰이려고 하면 뭐 재현성 같은 것도 좀 검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한 공통 규격 같은 것도 좀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어 고려를 해서 같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시선이 넓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도 이제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네. 다음은 저희 강지수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국제회의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이전에 하신 경험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네, 네. 없습니다. 혹시 처음 이렇게 참여했을 때 좀 어려웠었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표준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표준을 이제 마지막으로 승인 받는 시점까지 그런 과정에서 좀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 처음 표준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처음에 창업하고 1년 차, 2년 차 이때쯤 제가 표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특허가 저희가 어쨌든 중요했었다 보니까 특허를 내기 위해서 특허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TTA를 알게 돼서 뭔가 그 전문가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문 멘토링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멘토분도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TTA에서 신진 전문 프로그램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표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사실 표준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었던 건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실 매출이나 뭐 빠르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를 다른데 조금 한다는 게 부담이 좀 됐었고, 근데 표준에 대해서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시간적인 부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 출장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적인 투자를 스타트업에서 하는 것도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진 표준 전문가로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가분 최미란 박사님이 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전문가분의 도움을 바탕으로 또 표준화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표준 TTA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TTA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위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은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사람 또는 투자할 시간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회사의 뭐 CEO 분들의 어떤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앞전에 발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이게 매출에 도움이 돼? 그거 뭐 표준화 언제 될 줄 알고 지금 빨리 물건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또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매출이 확 오르는 게 확실해?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의 투자도 이제 많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클레오는 진짜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준을 완성하는 데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시작은 했으나 끝을 보지 못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중간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시고 하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중간에 드렸습니다. 저희 정성재 이사님께서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쪽 전문가이셨는데 표준 활동을 좀 천천히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시작하시자마자 거의 어떻게 보면 의장단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표준화는 사실 글로벌 활동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앞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표준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조금 그 표준 활동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역량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표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제정하는 내가 기고문을 써서 결과적으로 표준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그 의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회사의 지원과 맞아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뚫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신텍스, 함수 신텍스를 정의하는데요. 제가 기고문에서 t테스트는 t테스트 언더바 tosample이라고 정의하겠어라고 딱 기고를 해서 그게 억셉이 되는 순간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그 문법을 쓰는 겁니다. 파급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표준에서 머신러닝 연산까지 하면 좋겠는데 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표준으로 제정이 되잖아요. 그 파급력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하고 GPU 연산 아키텍처랑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신텍스가 표준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컴퓨테이션 아키텍처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리트리벌 위주의 연산이 데이터베이스 연산이었다면 리트리벌 플러스 GPU 연산이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바뀌는 거죠. 그런 아키텍처의 진화를 이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지원도 이렇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건 개인 활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개인 연차를 내고 갔습니다. 그때 가능했던 거는 TTA의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나는 이거에 의미를 두고 하겠어라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요. 너무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분들 이제 만나면 저녁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대화에 관심이 없나 봐 하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밍아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니네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나도 같이 끼고 싶지만 많은 부분을 못 알아듣겠어. 나를 대화에 같이 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제하고 대화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배려를 받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알게 된 점은 뭐냐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브루어리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제 맥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커밍아웃을 하면
대화를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얘기인데라고 하면은 그걸 설명해주고서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쌓인 친분이 두터워지면 친분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보폭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보폭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 표준화 활동, 그러니까 저희 워낙에 첨예하게 몰리는 표준화입니다. 저희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네오4j 유수의 빅테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시키려고 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엄청 첨예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돼야 통과가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친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친분이 있어서 나를 서포트 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잘 못 알아듣고 싫은데 어렵지만 억지로 저녁 먹으러 같이 가고 거기서 나 니네 얘기 못 알아듣겠어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저의 주제로 대화를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주제가 제 주제니까 알아듣기도 좋고 대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친분이 중요하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나의 노력과 나는 이런 점에서 좀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힘들어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네, 사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두려워서 또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러는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실 이 토의 내용이 어떤 발전 방안보다도 이렇게 경험을 아까 발표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조금 더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교수님은 뭐 경험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표준이라는 것이 그냥 뚝딱 뭐 그냥 나 그 회의 한번 가볼래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사전 교육이라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 표준 전문 과정을 처음에 운영 시도를 해봤었는데 혹시 그 교수님께서 랩에서 표준 전문 과정을 운영하면서 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형태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그 약간 그 표준 그 일반인이 갑자기 이제 표준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ICT 표준 하면은 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대개는 이게 표준 여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옆에 그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초기에는 정말 못 모르고 정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표준 그 위원으로 활동하는 거가 맞는지 영어도 잘 그때 초반에 올라갔고 잘 안 돼서 말문이 안 터지고 저 되게 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관생들한테 다가가는 어떻게 느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좀 타산지적 삼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제가 옛날 라떼는 찬스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 그 표준에서 처음 기고서 낸 거를 지금 아마 있겠죠, 웹에 있는데 그때가 이제 FG 엔진이에요. FG 엔진 너무 오래된 부분인데 이제
주제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야 표준 하나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다른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표준인가 막 싶었거든요. 일단은 표준 에리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먼저,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을 보는 어떤 이 프로토콜적인 어떤, 저희는 또 다행히도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토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디파인 이런 것들을 했어야지 되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딱 유일무이하게 그렇죠 완성시킬 수 있게끔 이제 계속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를 주고 자 이게 표준이 될 만할까 한번 좀 고심하게 하고, 스스로 깨닫지 않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면 이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그 전공 과목에서 그런 표준적 고찰을 하게끔 해서 결국은 응용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저도 이거 다 찾아줄 수도 없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표준은. 그래서 그런 같이 도출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경험들을 좀 기반을 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그 파트타임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에서 오신. 그래서 기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경험에 덧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렸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저희도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이런 신진 표준, 이런 인재 양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뭐 경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라고 해도 그래도 경험을 하셨으니 이러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제언이라든지 뭐 의견을 좀 여쭙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뭐 짧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 역순으로 돌아야 되겠죠. 네.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과 뭐 교육 진행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표준 전문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계획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과 또는 뭐 앞으로 그 인재 양성 부분을 좀 이런 형태로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전략적 제안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표준 리서처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지금 이게 인큐베이팅 랩에서 하고 계시듯이 저희가 좀 고무적인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원래 대학원에만 이렇게 그 인큐베이팅에서 요구하는 그 교과목을 개설해 갖고 일단은 레귤러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방법하고 티칭하고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하게 뭐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커리큘럼 이제 하나를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 갖고 저희 학부에도 똑같은 것을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게 미리부터 편집적 관념을 상식을 갖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표준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저희 연구실 아니면 이 지금 또 여타의 다른 지금 이 인큐베이팅 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찾으면 또 이렇게 다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내가 그거 한번 해봤던 것보다 재밌었었는데,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서포팅 아니면은 하고 있는 연구실 이런 거를 찾아갖고 뭐 표준 연구실 뭐 영웅열 교수님 표준 연구실 뭐 해갖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그 떠오르는 그런 그 연구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모델을 많이 만들어 갖고 계속 이제 이런 컨퍼런스에서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게끔 계속 또 독려하고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학원이지만 학부에서도 뭐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향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정성재 박사님께서 저희 그
멘토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 서태설 박사님 통해서 멘토링 받으셨죠. 혹시 지금 뭐 저희가 멘토링 관련 전문가분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혹시나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멘토링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실제 표준화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로부터 이 활동 내에서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같은 지원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아쉬운 점, 더 바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표준화 활동 지금 그 김양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도 많이 부합하는데요. 이 표준화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인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회사로부터 이 활동이 지속되려면 회사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회사도 이 표준화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SQL 신텍스 이거 정의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은 기술 이게 그게 무슨 의미야라는 걸 설득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표준화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더 널리 알리고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뭔가 활동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홍보도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소모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그 기술 IT 쪽에서 직장인들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활동이 있고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소모임에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내 아이디어도 내보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점 이런 문법은 더 도입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지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소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활동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성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과가 있으시니까요. 저희 강지수 이사님, 국제표준화를 개발을 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라는 것과, 그러니까 표준 개발된 것이 실제 회사의 사업성, 지금 회사 뭐 매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클레오는 앞으로 이런 그 회사에서 표준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져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이 가능한 회사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표준화 참여를 주저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업체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나 제안 꼭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 전략이고요. 표준화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기술 전략이랑 표준화를 하고 나서 생각하게 된 기술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문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기술 로드맵에 이런 걸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표준 회의를 참석해서 다른 기업에서 표준화를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다른 기업은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다 보면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전략, 기술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완전 테크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사들을 만나다 보면 표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뎁스 있게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삼성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삼성이랑 얘기할 때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높게 또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제안도 해주셨어요. IEEE에서도 표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쪽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뭐 매출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표준은 저희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표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사실 조금 더 저희에게 시간과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면 표준 전문가분들 더 모셔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은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걸 들었는데 SKT랑 같이 또 뭔가 표준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시간과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구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되어서 표준화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처음에 발을 디딜 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전략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사실 표준회의 참석만으로도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기업이 표준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표준 회의에 참석해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기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표준화의 발을 또 들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지희 박사님께는 아직 학생 입장이시고 하니까 혹시 지금 뭐 학생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 혹시 뭐 표준화 해볼까 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섣불리 도전을 못하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나 어떤 전략적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도 앞으로 표준화 활동에 좀 두려움 없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겁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전략적인 면이든 혹은 이제 뭐 기술적인 면이든 간에 이제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장벽이 어느 정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당연히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어 소통 능력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표준화 회의를 참가를 해서 단순히 이제 본인 이제 기술 제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학교 이제 뭐 다른 연구실 소속 분들이나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서 소통을 좀 하고 아군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도움 받기도 하고 이제 그 아군이라는 게 이제 다 비단 그 한국 안에 이제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제 기업들이라던가 학교라던가랑도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따로 랩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네 분께는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자리 남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부로 GISC 202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